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떡국 몇 그릇이나 드셨어요, 원장님? 글쎄요. 요새는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굶는 게 미덕이잖아요. 많이 먹는 체중 게 미덕이 관리해라. 아니고. 네. 그러니까 몇 컵, 뭐 어떻게 말해? 많이 먹었냐 물어보면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닌 시절로. 저는 좋은 의미예요. 저는 아유. 개인적으로 떡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왜 떡국을 늘상 먹지는 않잖아요. 요럴 때 이제 설날일 때 한 번씩 먹는데 그래서 네.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요새 계란값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계란 없이 드셨나요? 세상에 계란도 아껴 먹어야 되는 시절이 올 줄은 정말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네네. 한 6배 가까이 올랐어요. 제일 싼 게 뛴 거 보면은. 세상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점점 경제는 또 네. 안정이 될 거고 이제 저희가 사실 100세 시대, 120세대를 살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게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면 오래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병들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 퀄리티를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옛날에는요. 물론 보릿고개니 아주 옛날 얘기지만 네. 어떤 시절에는 먹는 거 자체가 중요해서 우리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네네, 맞아요. 몸살이 많으니까. 음, 하지만 이제는요. 먹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맞아요. 일부러 굶었을 수도 있다 때문에 그렇죠. 뭘 먹었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냐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맛집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질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양보다. 그런데 이제 네. 의학도 네.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높일 수 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진짜 궁금해요. 오늘 아침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방송국에 보통 늦지 않게 오는데 네. 오늘 하이에 오는데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사고가 났나요? 잘못하면 늦겠다. 그래서 보니까 차 한 대가 고장 나서 중간에 섰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피하느라고 정말 프레이가 막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미리 떠나기 전에 구글 맵 쳐서 교통량 보고 사고 난 거 미리 알았으면 옆에 돈 내고 가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왔을 텐데.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걸 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다가 길 막혔네. 짜증나. 당황하고, 그쵸. 당황하고, 네네.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옛날엔 없던 거잖아요. 옛날엔 없던 구글로 교통량을 미리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맞아요. 이건 현대 과학이죠? 네네. 현대 과학이고. 네. 돈 내면 빨리 갈 수 있는 새치기 트랙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길들을 또 검색할 수 할 수 있고요. 있고. 그러면 옛날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가는 것보다 현대 과학 기술을 잘 이용하시면 그럴 위험을 줄이고 잘 가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의학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맞아요. 진짜 네. 의학도 과학기술의 일부분이니까 그럼요.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뭐 병원이라고 아시는 게 병 들면 가야지 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계실 뿐이지 어떤 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해 줄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여기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병원이나 뭐 한약방을 진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자주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그렇지 못하죠. 네네. 저기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겁나서도 못 가는데. 뭐 이를테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어느 날 독감에 걸렸어요. 네. 독감에 심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요즘 유행이죠. 유행이죠. 걸리면 열도 펄펄 나고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먹고 살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서글픈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당장 일도 못 가고. 일도 못 가고 일을 해도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왜 이렇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물론 독감이 죽을 병은 아니죠. 네. 죽을 병은 아니고 며칠 앓으면 낫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보통 평균 건강 상태를 유지하신 분이라면 그렇죠? 아니면. 네네. 근데 뭐 요즘 더 어려운 거는 요즘 감기약이 다 동났죠. 병원에. 그러니까요. 감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좀 먹어볼까 하고 병원에 가도 없어요. 그러면 뭐 병원 간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생으로 참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생으로. 끙끙 앓죠. 끙끙 앓죠. 이게 독한 꿈을 며칠 앓으시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어요.
맞아요. 우울해져요. 사실은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거 왜 이러지? 뭐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지치죠. 네, 그럴 때 뭐 한국하고 미국 문화 차이기도 한데. 현대의학에 좋은 약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좋은 네. 약 많이 나와 있어. 굳이 스테로이드 이런 거 안 써도 네, 네. 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항소염제, 비타민, 뭐 피로회복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요. 맞아요. 건강 관련해서. 그러니 병원에 와서 그걸 잘 섞어가지고 자기 몸에 맞게 섞어 주사해서 수액 치료를 받으면 네네. 대부분의 경우 수액 치료 받으면서 나아지는 걸 느끼세요. 아니 진짜 제 주변에 은근히 수액 주사 맞으셔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심지어 제 나이 또래인데도 예전이랑 또 다르다. 많이 힘들기 전에 아예 맞던지 맞고 아프고 나서도 얼른 맞으면 좀 회복이 빠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야 이걸 뭐 무슨 응급실에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걸 맞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거 알면 그냥 한번 맞고 빨리 낫는 게 낫지. 괜히 며칠 생고생하시고 알아보시고 밤에 잠 못 자고 끙끙 앓으시고 이럴 돈도 못 벌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시면 병원에 와서 빨리 치료 받으시고 빨리 나으시겠죠? 맞아요. 이걸 모르면 그냥 몸으로 버틸 수밖에 없으신 거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뭐 독감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은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내버려두고 끙끙 앓다 보면 더 심한 병으로도 더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농담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바보 시리즈 이런 것들이 항상 흔하게 있는데 네네. 제가 들었던 가장 흥미로웠던 농담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 쓴다. 워낙에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아니, 그거보다 이제 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병원비가 얼마인데 하면서 열심히 일 안 가고 열심히 타는데 결국 골병 들어가지고 아껴놓았던 저축돈을 병원으로 쓰고 나면 끝난 거죠. 깊어지게 두지 말아라. 그러지 마셔야 되죠. 맞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간단하고 그래 그렇게 생고생할 필요 없지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를테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춥건 덥건 간에 장 보는 마켓이 1마일 밖에 있어요. 그거를 걸어갔다 오신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장 보고 오실 수 있죠. 그렇죠. 1마일 정도는. 1마일 정도 걸어갔다 오실 수 있죠. 차 타고 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물론 차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훨씬 나를 위해서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것이 현대의학을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들이 없었어요. 없거나 제한돼 있거나 했었는데 과거 10년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보험회사의 제도가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은 되는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 미국은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다리면 낫는데 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이 똑같지 않은 거죠. 이를테면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옛날에는요. 병원 이제 응급실이 아니지 분만장에서 아이 낳을 때.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서 낳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져야 아이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기절해야 된다 막 이러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 더 많이 아파야 엄마하고 아이가의 정이 쌓여서 뭐 어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거 없으면 애착이 안 생긴다. 뭐 노래도 낳으실 때 뭐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종교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이 낳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함부로 지우면 되냐고. 진짜 예전에는 저도 그런 거 얼핏 들었었어요. 그 얘기 진담이었던 게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낳으실 때 그 당시 처음으로 클로로포럼으로 좀 쉽게 아이를 낳았더니 그 당시 교회에서 이런 짓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의 성명을 내셨다고. 진짜요? 농담 아니고 역사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무통분만이 굉장히
평준화 됐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 90% 아이는 교통보험을 맞죠. 네, 고생하면 네, 할 필요 네.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초기에 이제 그런 기술이 도입됐을 때는 이런 걸 왜 이렇게 과잉 진료하냐. 과잉 진료에 속했군요. 의사가 돈 벌려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한 거 아니냐고 불려가서 조사도 받으셨고. 아, 진짜요? 농담 아니고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에서 반기. 그렇게 과잉 의료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다 남자분들인 거죠. 거기에 단 한 명의 여자분이라도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한번 내놔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네. 그 많은 고통을 다 참고 여자들은 그렇게 애도 낳고 막 그러는데 보면 남편들 보면 너무 애기 같다 싶을 때 네. 본인 여기 손 살짝 비면 또 그거 하늘에 치켜두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이제 본성이라는 걸 자꾸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스포에 네.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인간의 근본 바닥 이런 얘기.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아프다 하는 걸 딴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특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은 네. 이해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프죠. 세상에서. 응급실에 가보면 항상 저희 본 상황이 뭐냐 하면 손가락 잘못하다 요리하다 잘려서 손가락이 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걸 꼬매야 되나 어쩌나 하고 응급실에 왔어요. 아프죠? 네. 근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급성 맹장염 터진 것 같다. 네네. 싣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는 해요. 저 사람 맹장염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그리고 네, 내버려 두면 또 이게 큰일 네. 나니까. 근데 좀 억울해요. 난 손가락 아픈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뭐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옆 네. 사람 자기가 아플 때 사람이 구구절절하게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딴 사람 아픈 거는요. 최대한 공감하는 노력을 해도 사실 100% 공감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 미국에서는 네. 의료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해요. 저희가 아픈 것도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네. 이게 뭐 누구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커버 안 되고 새로 또 나온 기술일수록 그게 검증되고 실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빨리 이 회복해서 빨리 일터로 가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 싶다 할 때 너무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무슨 응급실 비용을 받겠어요. 설마. 그럴 리 없죠. 항상 적정한 리즈너블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건데 네네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는 좀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덜 고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거죠. 뭐 네네. 알고 보면 병원에서 소소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렇군요. 현대 이야기. 네네. 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남자분들이 업무로 네네.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친구분 만나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거래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사회적으로. 근데 다음날 일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숙취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게 또 쌓이다 보면 만성 피로가 되고요. 머리 쪼개지게 아프고 울렁울렁거리고 일할 컨디션도 아니고 그러면 근데 일은 해야 되고 뭐 맞아요. 막 미치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네, 그럴 네. 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포도당 주사를 왕창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해소가 되는군요. 원래 그게 안 되면 꿀물을 먹거나 무슨 설탕물, 깐포도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네네. 안 그래도 속이 토할 것 같이 울렁거리는데 그걸 마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좀 쉽지 부대끼니까. 부대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맥 혈관으로 그걸 왕창 주고 더불어 비타민도 좀 보충해주고 네네. 비타민 B 종류가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술 마시면. 그렇군요. 그리고 뭐 간 기능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포도당을 많이 들어가서 알코올을 확 분해시켜주면 갑자기 확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혈관으로 이렇게 타고 가니까 금방 또 시간도 쉽죠? 절약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그렇다면 요새 사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제 다이어트 네. 하려고 네.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면서 운동을 해야 하니까. 큰 고민이죠, 사실. 네네. 자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젊은 리즈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보면 네네. 그때 내가 이렇게 이뻤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서글퍼지죠. 서글퍼지죠. 이거 지금 나 할머니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용기 100배 해갖고 이제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갖고
적게 드시고 네, 적게 네.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드디어 몸무게가 몇 파운드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쁘죠. 기쁘죠. 기쁜데 저울 숫자는 기쁜데 근데 힘은 없어요. 하나도 힘이 없고 하늘이 노랗고 계속 피곤하고 맞아요. 뭐 이거 나 이러다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이거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렇죠. 진퇴양난이면 매우 곤란하죠. 그렇다고 여태까지 했던 건 포기해 다시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없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빈혈이 생기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빈혈이. 네, 쉽게 네. 말해서 네, 네. 피가 모자란 건데 피를 모자란 거면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철분을 먹자. 그래서 철분을 열심히 드세요. 근데 철분이 알약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 아마 드셔보신 분은 다 알 금방 거예요. 아실 그래서 거예요. 그걸 잘 좀 드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액체로 먹어도 마찬가지고 네, 알약을 네. 먹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이 검게 나오는데 그러면 나 암 걸렸나 속에 피나나 막 걱정이 막 되시고 맞아요. 깜짝 놀라시고 그러니까 막 딜레마가 생겨요. 어떡할까? 맞아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러지도 저러지 때.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냥 혈관으로 철분을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3개월간 열심히 철분 드신 효과가 한 네. 방에 끝나죠. 그러면 혈색도 돌아오시고 몸무게 네, 늘지 네. 않고 어. 혈색 돌아오시고 기운도 나시고 다이어트도 계속 하실 수 있고 철분 아주 주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좀 속도가 붙는구나 싶을 때 몸이 최고로 힘들어지는 때기 때문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무한 반복이죠. 살 네네. 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맞아요. 하면 사람마다 성공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황후 다이어트, 프린스 다이어트 이런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새끼리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그러네요. 편하게 맞아요. 가는 방법이 있다. 영양 손실 없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몸무게는 계속 벤치로 유지하고 다만 이렇게 힘없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네, 생기가 그러니까 다 화색이 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화색이 돌면 살 빠지면 더 좋겠죠. 네, 그러네요. 청백해 보이는 것보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정석이 부릅니다. 아로하.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 모시고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때마침 저희 이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혹시 엑스레이 찍으시는지 뼈 엑스레이 찍으시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저희가 통증 시술을 할 때 위치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비슷한 플로로스코피라는 기계를 써요. 네네. 하지만 그건 엑스레이 기계는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루는 통증의 대부분의 경우 뼈가 부러져서 아픈 경우는 참 드물어요. 네네. 대부분 신경이 아프거나 다른 조직이 아픈 건데 그게 엑스레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MRI나 CT예요.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50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50견인데 예전에 50대 이제 엄마들한테서 많이 나온다 해서 뭐 50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뭐 어깨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요것도 예전에는 뭐 치료법이 없어서 막 끙끙 앓으셨잖아요. 요것도 그러면 또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뭐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이것도 일종의 지름길이 존재하죠.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 그래요? 50견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0대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는요, 이거를 프로즌 숄더라고 불러요. 얼어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이유로 어깨에 어떤 충격이랄까 상처가 가고 그러면 어깨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 둘러싸는 막이 네네. 쪼그라들면서 칼슘이 쌓이고 염증이 쌓이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떡져버려요. 네, 그래서 네, 네. 팔을 못 움직이시죠. 그러면서 자기 어깨를 보호하려고. 억식견이요. 삶의 질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요. 한번 걸리면 눈물이 쏙 나요. 슬퍼서. 아니 진짜로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50견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 어깨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에 오다 보니까 네. 행동 반경이 각도로 치면은 뭐 한 2, 30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게 뭐 운전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가장 곤란한 경우 화장실에 갔어요. 맞아요. 휴지를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팔이 안 맞아요. 돌아가니까. 네, 이거 네, 어떻게 네. 해요, 이거를? 진짜로. 네. 네. 그리고 잠잘 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서 아파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쪽으로도 못 누울 자는 수가 거예요. 없어요. 눕는 그래서 것 자체가 일단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이게 잠을 청해 보시는데 네네. 인생 서글프죠. 잠도 못 자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싶어서. 그죠. 깊은 잠도 못 자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네. 평상시 삶에도 의욕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안 되죠. 네네.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6개월이나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보거나 병원에 가보면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주사 네. 한번 맞아줄까 뭐 이런 건데 그게 그렇게 낫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치료하냐 생각해 보면 결국 팔이 다 움직여져야 돼요. 이게 어깨가 녹슨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몸이 네, 네. 녹슬듯이. 그러니까 팔을 펴줘야 되는데 네네. 말이 쉽지. 아파서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이걸 더 편다? 이거 물리치료 보내봤자 아무 효용 없어요. 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환자분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분은 존재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진짜 식은땀이 죽죽 빠지거든요. 생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네. 돌리겠어요. 그래서 네, 네. 병원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마취를 하고 해요. 우선 어깨 관절에 약을 꽉 채워야 돼요. 네. 진통제하고 마취를 꽉 채워서 그걸 좀 설거지하듯이 불리듯이 불려야 되고요. 네. 부드럽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어깨가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기능을 잠시 멈춰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네. 하면 두 개를 합쳐서 대강 90% 통증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돼도. 90%. 근데 10% 남은 것도 아파요. 아까 제가 새끼손가락 얘기하셨죠? 네네. 10% 남은 것도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참을만한 거죠. 참을만한 정도. 네, 겨우 네. 참을만한 정도. 네, 맞아요. 몽원 주사 놓고 하면 팔을 천천히 돌려드릴 수 있죠. 맞아요. 어떤 경우 우지근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세요. 팔 부러진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칼슘 깨지는 돌 깨지는 소리 나셨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풀어줘야만 이제 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병원에서 이제 기왕 그렇게 됐을 때 한 번에 다 풀어버리죠. 네, 다 네. 풀어버리고 확인시켜드려요. 이거 다 되셨죠? 네. 이거 일주일만 이렇게 운동하셔서 유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유지가 되면 네. 보통 그렇게 된 후 7일에서 10일 이내 나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6개월을 고생을 해. 그것도 네. 그냥 6개월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1년 가까이 가시는 분도 그럼요. 있는데 6개월이나 걸려서 나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7일에서 10일 안에 해결이 될 수 그날 있으니. 당장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시고요. 당장. 그리고 네. 다음 날 되면 생활이 되시죠. 생활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그냥 어거지로 참는다고 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네. 조금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어떤 환자분 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어느 할머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사위하고 아들 댁 방문한다 아들 집에 온다고 네, 네. 선물을 바리바리 이제 싸갖고 오시는데 아유, 특히 어머니들 김치를 담가 오셨어요. 김치를. 세상에, 그 무거울 텐데. 그 무거운데. 근데 그 김치 담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여행기 기내 가방 무게지 안에 꼭 맞춰서 다 꽉꽉 채우신다고 그거를 거울에 들었다 내렸다 하셨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양쪽 어깨를 다치셨어요. 어머나. 좀 찢어졌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를 못 받고 오셨구나. 왜냐면 비행기 타기 오기 전에 네, 네. 와서 근데 계속 아파서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부담될까봐. 세상에. 그러니 네네. 생으로 참으셨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잠도 소파에서 쪽잠 주무셨죠.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진짜 몰라요. 그 서러움을 네. 알기는 어려워요. 네, 굉장히. 고통이. 네. 네. 화장실 휴지도 못 쓰셨죠, 당연히. 그런 거 가족들 말도 못하고 뭐 아무도 네, 모르셨죠. 그렇지만 속으로 끙끙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셔서 치료 받으셨죠. 아, 그래요. 네네. 그날로 삶을 되찾으셨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음파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어깨가 굳어있던 거를 다 이렇게 좀. 우선 MRI를 찍어서 어깨 네네. 연대가 완전히 끊어진 건지 확인은 해야 돼요. 안전이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졌으면 그렇군요.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굳었을 때, 굳었을 때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장에서 하지 않는 이상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을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90% 줄여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눈물 짜면서 운동하실 거를 하루에 끝낼 수 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뭐 어깨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래 서 계시는 분들 때문에 발바닥에 뭐 통증을 느끼시는 그런 것도 분들, 여러 뭐 이런 가지죠. 분들도 그죠. 아니면 뭐 또 여기 승모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어깨 맞아요. 결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진짜 계속 끙끙 앓으실 필요 없이.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 돌 생긴 거죠. 신석에 돌 네, 생긴 거. 네. 정말 진짜 아프세요. 막 기억이 날 만큼. 근데 그거 하면 응급실에 가면 주사 한 방 놔주고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주사 놔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물 많이 먹어라 그러는데 물을 먹어봤자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맞아요. 힘들어서. 네네. 그럴 때 병원에 오시면 그냥 수액을 IV로 물 붓듯이 넣어버리죠. 네. 그러면 오줌이 포포수처럼 나지면서
돌이 빠질 확률이 매우 증가하겠죠. 네, 쉽게 네. 빼는 방법이죠. 네, 네, 그렇게 네. 하든지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하는 방법인데 거북목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나이 들면 안 그래도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목이 점점점 움츠러들면서 맞아요. 키가 줄어들고 자세도 안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병이라고 하잖아요. 거북목이. 그렇죠. 좌식 생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광고 봤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광고하시냐면 잃어버린 1cm를 되찾아드립니다. 네, 목선을 네. 되찾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사실인 게 너무 심하게 당겨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요즘 최근 개발된 초음파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네. 뭉친 근육이 몸 깊이 있어요. 밖에 있지 않고 마사지가 네. 안 풀려서 옛날엔 주사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첨단 기계 초음파 충격기로 깊은 근육을 때려서 풀어요. 네. 이 기계는 독일에서 3년 전인가 개발됐는데 처음에는 몸 안에 돌 깨는 장치였대요. 네,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근육이 뭉치고 또 잘 깨지더라. 그래서 그걸 거꾸로 개발해 갖고 대히트 쳤죠. 네. 대히트 그러니까요. 잘 풀어져요. 자, 보니까 정말 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사실 네. 이제 막 의료보험으로 사실 다 커버가 되면 너무 더 쉽게 편하게 그럼요. 진짜 어디 아프기가 무섭게 그냥 달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네. 이런 것들을 그래도 또 알아두시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럼요. 아예 없는 건 그걸 좀 아니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우리 네. 원장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도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많아요. 네, 네. 그 옛날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분, 맞아요. 그분 정말 뭐 인재시고 돈도 뭐 수십조 있으시고 뭐 네. 많으셨는데 결국 못 피해 가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그냥 다른 건 무의미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항상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으지 마시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 받아서 좀 편하게 사세요. 네, 네. 자,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네. 삶의 우리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 네. 또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